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수 연구년 제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교육감 선거는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무안국제공항의 동남아 노선 등 국제선 전세기가 취항을 준비하면서 7월부터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짜임새 있는 전력을 선보이며 이번 주 상위권 진입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대한조선이 매각 절차를 거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교수 연구년 제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교수 신분인 이정선 후보가 연구년 제도를 이용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는 막판 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대학 교수가 전공 분야 연구를 위해 장기간 휴가를 내는 연구년 제도. 광주교육대학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정선 후보는 이 기간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입니다. 지난 주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광주시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교육감에 당선되시면은 1년 6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않고 학교에 근무하든지. 이에 대해 이정선 후보는 광주교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연구년을 사용했고 연구과제인 광주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자 후보는 특정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찍은 기념사진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전 조선대학교 총장인 광동안 후보는 재임 당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일부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고 종교조 출신인 정성홍 후보는 현 장희국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함께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밝은 미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감 후보가 저는 당선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광주 교육의 미래를 이끌 후보자들이 이딴 논란에 휩싸이고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 후보 5명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막판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022 양궁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친 광주시가 오는 2025년에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국제대회 운영 능력과 방역 관리, 대회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명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탐 딜런 세계 양궁연맹 사무총장도 예선부터 결승까지 허점이 없는 완벽한 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5년에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직 5월 하순이지만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 평년 기온을 무려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도 30도를 훌쩍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공기도 맑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볕이 내리쬐는 강도도 강하겠고 내리쬐는 시간도 길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릅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MBC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광주 전남 관심선거구의 후보들을 차례대로 만나봅니다. 해당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보고 민선 8기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구는 광주 서구입니다. 서구청장 선거는 무소속 현직 청장과 민주당 도전자의 대결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현직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신인 정치인이 맞붙는 광주 서구청장 선거. 서구의 가장 큰 현안은 단연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입니다. 민선 7기 때 사고 현장을 수습한 경험이 있는 서대석 현 청장은 안전이 확보됐을 때에만 철거와 재시공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상과의 협상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문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또 상인들의 지금까지 영업 피해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해 나갈 거고. 김희강 후보 역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공감리단을 운영해 1차 건축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고 경찰과 협력해 공사기간 동안 우려되고 있는 교통 혼잡 등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 재난 사태에 있어서 저는 구청장이 전면에 나서서 반드시 모든 책임은 다 구청장이다라는 생각하에 뛰어들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천명하는 바이고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들의 약점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습니다. 행정과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희강 후보는 이용섭 시장을 4년 가까이 보좌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과 함께 4년여를 정무적인, 정책적인 그리고 또 홍보의 기능들을 제가 바로 최측근에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 등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던 서 후보는 자신은 원칙 없는 기준과 자기 사람 심기에 희생양이 됐다고 항변했습니다. 시당위원장이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과하게 해석해서 경선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대책은 두 후보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김희강 후보는 소상공인 활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8개 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지원 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골목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힌 반면 서대석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은 사실상 많지 않다며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의 현안 중 하나인 신구도심 균형 발전에 대해선 김 후보는 원주민을 보호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서 후보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재개발 공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결을 달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과 전남지사 후보들이 차례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한 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도 SNS에 글을 올려 마음은 봉하마을로 향하고 있지만 갈 수가 없다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책임자 등 11명과 하도급 업체 3곳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은 안전사고 주의 위반 사항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인지 불명확한 데다 하청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항변했고 하청업체 측은 현산에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을 했다고 반박하는 등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원룸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한 28살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3차례에 걸쳐 광산구 월곡동의 한 원룸에서
합성 마약인 야바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요즘 홈쇼핑마다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도 곧 동남아 노선부터 전세기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제주항공과 베트남 항공사가 각각 전세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 나트랑과 달락,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도 운항 허가를 전제로 여행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과 필리핀 마닐라 노선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제선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무안공항의 CIQ, 이른바 세관 출입국 검역 준비도 마쳤습니다. 7월 베트남 다낭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몽골 노선의 운항이 번물 터지듯 한꺼번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전람들은 전세기 운항 지원을 대폭 늘리고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제선 재개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시 생활시설 등을 준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제선 부정기편에 편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국제 노선이 끊겼던 무안국제공항. 그동안 주차장 확장과 청사 리모델링, 시설 재배치 등을 마치고 2년 반 만에 국토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도약에 나섭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13년 동안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 중이던 대한조선이 매각돼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고용 불안이 해소되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대한조선입니다. 2008년 첫 배진수를 시작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조선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지난 2009년 기업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에 나섰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결국 2011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위탁 경영해 왔습니다. 신규 투자가 없다 보니 회사 운영이 어려웠던 대한조선은 결국 인력 감축과 직원들의 임금 반납 등을 통해 버텨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KHI그룹이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약속했고 계약금 10%를 납입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였던 회사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 한 1,000억대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큰 거는 이제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 불안이었거든요. 계속 구조 조정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됩니다. 대한조선이 독자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업계도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임금이나 우리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 속에 있었는데 신규 업체가 인수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말끔히 해소될 것 같고요. KHI그룹은 조만간 나머지 인수 대금을 모두 납입 완료할 예정이며 대한조선은 8월까지 주주총회를 통해 매각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총파업 이후 CJ 대한통운 노사 합의가 완료된 지 83일 만에 택배노조가 다시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2일 노사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370여 명의 택배기사가 계약 해지 상태에 내몰려 있거나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어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짜임새 있는 전력을 선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상위권 진입을 위한 1차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른쪽 높게 타구는 높게 떠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화끈한 홈런포를 앞세워 팀 순위를 공동 4위까지 끌어올린 기아. 4월만 하더라도 승률 4할 1푼대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5월 들어 13승 6패, 승률 6할 8푼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의 중심에는 타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롯데 NC와 맞붙은 6경기 동안 뽑은 점수만 40점. 경기당 평균 7점 가까이 올렸는데 특히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스리러퍼 이틀 연속이를 냅니다. 기아는 이번 주 삼성, SSG와 차례로 맞붙습니다. 두 팀과는 이미 한 차례 맞붙어 한 게임도 이기지 못하고 전패를 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에게는 안방에서 내리 3게임을 모두 내준 굴욕을 되갚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SG와의 광주 3연전 역시 자존심이 걸린 서력전이라는 점에서 기아가 이번 주 자존심도 되찾고 상위권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라남도가 폭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폭염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폭염 강도가 거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5대 전략 17개 중점 과제를 정하고 특히 농업 현장과 야외 공사장 등에서 폭염 특보 시 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미래형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AI 인공지능 교실 50곳을 추가로 구축합니다. AI 교실은 오래된 컴퓨터실을 개선해 인공지능 교육과 다양한 교과 교육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에도 57개 학교에 인공지능 교실을 조성했습니다. 아직 5월 하순이지만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은 기온이고요. 평년 기온을 무려 6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일까지도 30도를 훌쩍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 발짝 물러날 전망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공기도 맑겠습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볕이 내리쬐는 강도는 더 강하겠고요. 볕이 쏟아지는 시간도 더 길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 33도 안팎 예상됩니다. 구례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부터는 광주의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